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습관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습관, 건강검진을 미루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만 피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낙상 사고는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운동 부족은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을 게을리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부족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허리가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하면 심장마비 위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강도 운동을 하루 30분 정도 권장합니다. 걷기, 가벼운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은 달리기보다 빠르게 걷기가 더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무조건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지만 무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 습관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체력에 맞게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는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는 혈전이 생길 위험을 높이고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간식을 자주 먹으면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혈당을 높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TV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장시간 화면을 보면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TV 소리와 화면 전환이 뇌를 자극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TV를 보는 동안 자세가 나빠지면 허리와 목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거북목 증후군이나 허리 디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부 활동이 줄어듭니다. 결국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고 우울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을 망치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TV 시청 시간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보면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TV를 보던 시간을 줄이고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마당이나 공원에서 가볍게 걷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정리정돈 같은 가벼운 활동도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 TV를 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TV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V를 줄이고 두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일기쓰기는 두뇌를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 같은 활동도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퍼즐, 바둑, 장기 같은 게임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꽃꽂이 같은 활동도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TV 대신 오디오북을 들으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를 대충 해결하거나 거르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탄수화물만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 건강에 해롭습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줍니다. 위 건강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이 좋다고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골밀도가 낮아지므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결국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음식이 칼슘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적당한 지방 섭취도 중요합니다.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적당한 지방 섭취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은 심장병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두뇌 활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소소한 생활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그림, 운동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나 SNS를 통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운동도 하고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을 하면 대화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래 교실이나 미술 수업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즐거움이 커집니다. 함께 식사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통 놀이나 카드 게임 같은 활동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공예 활동도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여행을 함께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다녀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은 정원 가꾸기나 텃밭 가꾸기도 이웃과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활동이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자주 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감기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도 수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도 늦어져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빛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늦은 밤에 과식하면 위장이 부담을 받아 잠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늦은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몸의 생체 리듬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독서는 수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을 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하면 몸이 흥분해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만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늦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 이런 질환을 미리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도 중요한데 골밀도 검사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 건강도 전신 건강과 연결되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괜찮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미루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어지럽거나 피곤한 증상이 있다면 빈혈이나 혈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면 위장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다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것도 신경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두통이나 어지러움은 뇌혈관 건강을 점검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배뇨 습관이 변하거나 소변색이 달라지면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계속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진단으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병이 갑자기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신호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에 예방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하루 세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지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몸의 피로를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을 자주 체크하여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나 갑자기 생긴 혹도 놓치지 말고 점검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습관이 있었나요? 혹시라도 무심코 했던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지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지금보다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바꿔나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감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통계적으로 7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도 많고 육아와 직장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는데 왜 그럴까요? 몸이 불편해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가족, 사회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단절되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이나 건강 문제도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준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일상의 중심이었던 가사 노동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남편을 챙기고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뭐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사회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역할이 줄어들면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줄거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고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계속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을 찾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충분히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은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자녀의 삶이 중심이었던 분일수록 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위해 살았던 시간에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취미, 나의 목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독립했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가 떠난 후에도 내 삶이 의미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르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이동의 문제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세 번째,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 인간관계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70대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 가정을 돌봐온 분들은 노후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경제활동을 주로 해왔던 경우 남편의 소득이 줄면서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하거나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에 철저한 경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취미 활동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경제적인 불안감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부담스럽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관리와 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소소한 경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경제적 여유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를 살려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감을 줄이면 삶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나 각종 염증성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우울감이 지속되면 생활의 활력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도 감소하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력이 감소하고 관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인 요인은 노화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신체적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즐거운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립된 생활을 하면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미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SNS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외출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체중 증가나 혈액순환 문제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이 적어지면 삶의 활력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생활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산책하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 요가, 가벼운 등산 같은 활동이 건강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좋은 기회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 그리기, 글쓰기, 꽃꽂이, 요리 같은 취미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배움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 읽기, 하루에 5,000보 걷기 같은 작은 목표도 삶에 활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서 뇌도 활성화되고 생활이 더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자 하는 취미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더 즐겁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교실, 댄스 스포츠 같은 활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취미와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더욱 의미 있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쉽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목 모임, 종교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돕거나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도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감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우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신체 기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하루 동안 몸과 마음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즐거운 순간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습관이 좋은 건강을 만들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분 좋은 음악을 듣거나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깨끗한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안을 정리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새로운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동호회나 문화센터를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요가 클래스, 노래교실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모임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걷기 운동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 모임에 참여하면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친목 모임이나 종교 모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친구들과만 교류하기보다는 새로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 안부를 묻고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두면 관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가볍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간섭하거나 기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즐거움도 커지고 세대 간의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소통할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는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쌓아두면 오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거나 영상 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자녀와 손주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자녀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기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더 넓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SNS나 메신저를 이용하면 가족,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자주 연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강의나 취미 모임을 활용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그림 그리기, 영어 공부, 운동 모임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상 통화를 이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화상 통화를 활용하면 대면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것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온라인을 활용하면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건강, 여행, 취미 등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통의 기회가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의료 지원,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아껴야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계획적인 지출을 하면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고 삶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 취미 활동 등을 계획적으로 즐기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완전한 은퇴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살려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해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 만들기, 수공예품 판매, 작은 농산물 재배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일거리라도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경제적 안정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여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소득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취미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면 더 즐겁고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경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친 절약보다 자신을 위한 소비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해 가끔은 작은 사치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 먹기, 여행 가기, 좋은 옷을 사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소비의 만족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되 꼭 필요한 곳에는 기분 좋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행이나 문화활동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에도 일정한 비용을 투자하면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운동 같은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위한 소비도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건강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돈을 쓰는 것도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을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가치 있는 곳에 소비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대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혹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실천하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계신 70대 여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찾아가며 더욱 만족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